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소피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이 스며들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등 뒤에서 거침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에 의해 소피는 앞으로 떠밀렸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옆자리의 남성이 짜증 섞인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내주지도 않았다. 한국은 예의 바른 나라 아니었어? 소피는 어딘가 잘못된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곳은 자신이 K-드라마에서 보았던 친절하고 정 많은 나라가 맞는 걸까?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질주하며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소피는 깜짝 놀라 몸을 피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생각한 한국과 뭔가 다르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피는 가방을 꾸리며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소피의 방 벽면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포스터로 가득했고 책장에는 한국어 단어장이 꽂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던 수많은 밤들이 이제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생각에 소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소피, 비행기 시간 늦지 않게 서둘러.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는 마지막으로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내 곧 보게 될 서울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동안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상상해왔던 한국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련된 카페들, 화려한 쇼핑거리, 예의 바른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소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소피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소피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들, 그리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소피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대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소피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 무렵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밖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소피는 한국어 단어장을 꺼내들고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첫날 저녁, 소피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뿐이라 난감했지만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소피는 젓가락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당 주인은 소피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친절하게 웃어주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소피는 한국의 첫날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지나간 것에 안도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난 소피는 호텔 앞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운 파리의 카페와 달리 이곳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커피를 받자마자 직원이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죠.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습니다. 소피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표를 사는 방법을 몰라 잠시 헤맸지만 친절한 역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소피는 갑자기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에 놀라 비틀거렸어요. 저기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피가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서둘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피는 당황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예의 바른 한국인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명동에 도착한 소피는 복잡한 거리에 들어섰어요.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들이 즐비했고 곳곳에서 판매원들이 큰 소리로 고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와! 소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오토바이 배달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더니 음식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도 소피는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음식을 주문하자 네, 잠시만요. 라고 외치는 직원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놀랐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파리의 조용한 식당과는 달랐죠. 오후에 소피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찾던 중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소피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급하게 지나쳐갔어요. 소피는 무시당한 기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무례한 건 아니겠지. 소피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모두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결국 소피는 지도 앱을 켜고 혼자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소피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행인들, 그리고 끊임없이 클렉슨을 울리는 차들이었습니다. 소피의 머릿속에 그려왔던 질서정연한 한국의 이미지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죠. 소피는 3일째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어제의 경험들이 마음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오늘은 꼭 더 좋은 경험을 해보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인사동이었어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기에 소피는 기대에 부풀었죠. 아침부터 붐비는 지하철에서 소피는 어제의 교훈을 살려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급정거하는 지하철에 균형을 잃고 앞사람에게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소피가 서툰 한국어로 사과했지만 앞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죠. 소피는 당황했습니다. 파리였다면 상대방도 미소와 함께 괜찮아요라고 했을 텐데 이런 냉담한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인사동에 도착한 소피는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녹차를 주문하려는데 직원이 빠른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어요. 소피가 이해하지 못하자 직원은 눈을 굴리며 영어로 짧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트 주문할 건가요? 소피는 불친절한 응대에 당혹스러웠지만 미소를 지으며 단순히 녹차만 주문했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소피는 주변의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서두르는 듯했고 대화도 빠르게 오갔어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이 실감났죠. 오후에는 유명한 카페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아 음료를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는 친구들이 너무 크게 웃고 떠들어 소피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대화할까? 소피는 생각했어요. 파리의 카페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곳인데 이곳은 마치 시장터 같았죠. 저녁에는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 있던 커플이 소피를 밀치고 새치기를 했어요.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들은
소피를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기요. 소피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소피는 그냥 참고 더 오래 기다렸죠. 식당 안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서로에게 소리치며 주문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에 소피는 피로감을 느꼈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그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소피는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에게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소피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소피는 한국 여행 중 가장 기대했던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찜질방과 온천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죠.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민지가 꼭 가보라고 추천한 곳이었어요. 소피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찜질방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소피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소피는 잠시 한국 여행에 대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목적지에 도착한 소피는 큰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입구에는 한글로만 안내가 되어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간 소피는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찜질방인가요? 다행히 직원은 간단한 영어를 알아들었고 소피에게 입장권을 건네며 탈의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소피는 안내를 따라 여성 탈의실로 향했어요. 탈의실 문을 열자마자 소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수십 명의 여성들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샤워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맙소사. 소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프랑스에서도 가끔 누드비치가 있긴 하지만 소피는 그런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완전히 다른 문화적 맥락이었죠. 주변 여성들이 소피를 힐끔거리자 더욱 당황한 소피는 서둘러 구석 자리를 찾아 등을 돌리고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몸을 최대한 가리며 작은 수건 하나만 들고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여성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때를 밀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소피는 작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조차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소피만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소피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소피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 여성은 소피의 등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소피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탕 가장자리로 물러났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5분 정도 물에 몸을 담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났죠. 서둘러 탈의실로 돌아온 소피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소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경험했던 작은 문화적 차이들은 견딜만 했지만 이번 경험은 소피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소피는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했을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소피는 문화의 벽을 실감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소피에게 깊은 문화 충격을 안겨주었고 한국 여행에 대한 그녀의 마음가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소피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제의 찜질방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소피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죠.
소피는 침대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한국 여행 사진들 아래에 친구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 정말 부러워. 한국 최고야. 오빠들 많이 봤어? 키읔키읔키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카페 좀 가봐줘. 아무도 소피가 겪고 있는 문화적 혼란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때로는 불친절하기도 해요. 찜질방에서는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힘들다. 게시물을 올리고 잠시 후 알림이 연속해서 울렸습니다. 댓글들은 소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뭐야,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봤어? 그냥 관광객 마인드로 즐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심각해? 소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소피는 생각했죠. 내가 한국에 대한 환상만 품고 왔던 걸까? 아니면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걸까? 소피는 오늘만큼은 관광을 쉬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던 소피는 문득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심지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조차 휴대폰을 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공원은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 옆 벤치에 앉은 한 회사원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더니 불과 10분 만에 자리를 떴어요. 소피는 파리에서 점심시간에 여유롭게 2시간씩 식사를 즐기던 문화가 그리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소피는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소피는 지도 앱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던 소피는 근처 상점의 처마 밑으로 급히 피했죠. 저기 괜찮으세요? 갑작스러운 한국어 질문에 소피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우산을 들고 소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피는 영어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여성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우산을 소피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소피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를 맞으며 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소피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소피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불러일으켰죠. 그동안 느꼈던 차가움과는 다른 진정한 정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소피는 우산을 든 채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낯선 여성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소피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차갑고 무관심한 것은 아니구나. 소피는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는 그 우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한 투명 비닐 우산이었지만 소피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소피는 로비에서 우연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소피가 다가가자 동갑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프랑스어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소피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공부하시나요? 그 여성은 소피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어요. 프랑스인이세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파리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정말요? 반가워요. 저는 지현이에요. 파리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지현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소피는 자신이 겪었던 문화 충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예상과 달리 지현은 이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쁜 의도는 없답니다. 그리고 찜질방 경험은 지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겠네요. 소피는 지연의 솔직한 반응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연은 소피에게 한국 문화의 이면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정이란 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바쁘고 무심해 보여도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답니다. 지현은 소피에게 내일 함께 서울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어요. 소피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아 설렜죠. 다음 날 지연과 함께 소피는 전혀 다른 서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소피를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작은 골목길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소피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장인들, 오래된 찻집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노인들, 그리고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만났죠. 여기가 진짜 한국의 모습이에요. 바쁜 도시의 뒷면에는 이런 여유로운 공간들이 숨어 있답니다. 점심으로 지현은 소피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소피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소피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소피의 손을 잡아주셨죠. 음식 맛있게 먹어요, 이쁜 아가씨. 소피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한국 음식 중 가장 맛있었어요. 지현은 각 음식의 유래와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께 먹는 것이 우리 문화의 핵심이랍니다.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소피는 처음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연을 통해 본 한국은 소피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 한국에 가까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따뜻한 진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피는 남은 여행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이제 한국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과의 만남 이후 소피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연은 소피에게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소피는 그것들을 작은 수첩에 열심히 적어두었죠.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맛있어요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소피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전과 달리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소피는 용기를 내어 혼자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갔죠. 지하철에서 내린 소피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추천한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소피는 길을 잃고 말았죠. 이전 같았으면 불안해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피는 지나가는 노부부에게 서툰 한국어로 길을 물었어요. 저기요, 북촌 한옥마을. 어디예요? 노부부는 소피의 서툰 한국어에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피와 함께 잠시 걸어주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셨죠. 소피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옥마을에서 소피는 전통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피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의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중심부와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죠.
오후에는 인근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소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궁궐 안내원이 영어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열심히 듣고 메모했죠. 그곳에서 만난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소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한 학생이 용기 내어 물었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소피가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소피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소피는 즐겁게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소피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소와 음식을 열정적으로 추천해 주었죠. 소피는 그들의 순수한 관심과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저녁에는 지연이 추천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는 도전을 했어요. 직원이 빠른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을 때 소피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어 조금만 알아요. 직원은 소피의 노력에 감동한 듯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소피는 그제서야 매운 정도를 묻는 것임을 알았죠. 음식이 나오자 소피는 맛있게 먹으며 주변 사람들의 식사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젓가락 사용법도 낯설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소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부정적인 게시물 아래에 새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문화에 조금씩 적응 중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다름을 즐기고 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중입니다. 소피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이 도시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혼란과 불편함 대신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한 곳이었죠. 소피는 남은 여행 동안 더 많은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소피는 호텔 방 창문을 활짝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전 첫날의 설렘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애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소피는 가방을 정리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죠. 문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깨달음과 적응까지. 짧은 여행이었지만 소피에게는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소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현이었습니다. 오늘 공항에 데려다 줄게. 마지막 날 함께 보내자. 소피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지현과의 만남은 소피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소피는 호텔 로비에서 지현을 기다렸어요. 그때 소피는 자신의 가방이 평소보다 가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황한 소피가 가방을 뒤져보니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권과 항공권도 함께 없어졌죠. 이럴 수가. 소피는 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소피는 침착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당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큰일이야. 지갑과 여권이 없어졌어.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연은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소피를 안심시켰습니다. 진정해, 소피. 함께 찾아보자. 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두 사람은 소피가 어제 다녀온 장소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그리고 소피는 기억났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으로 들른 전통 찻집에서 지갑을 꺼냈던 순간을요. 찻집에 두고 온 것 같아. 지현은 즉시 찻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소피의 지갑과 여권은 그곳에 있었어요. 찻집 주인이 소피의 여권을 보고 외국인의 것임을 알고 잘 보관해 두었다고 했죠. 고마워, 지현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별거 아니야.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야.
찻집으로 가는 길 지현은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느껴?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모든 문화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 찻집에 도착하자 주인은 소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피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작별 선물로 한국 전통차도 건네주셨어요. 소피는 감동하여 서툰 한국어로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소피와 지연은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소피는 지연에게 파리에 오면 자신이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지연은 소피가 다시 한국에 오면 더 많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꼭 다시 올게, 지연아.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올 거야. 그리고 찜질방도 다시 도전해 볼게.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어요. 소피는 탑승구로 향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열흘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소피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여행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에서의 열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아직 다 보지 못한 한국 꼭 다시 만나자. 프랑스로 돌아온 소피는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소피는 한국의 뒷모습,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의 문화를 이해하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소피의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진솔한 경험담이 올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소피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피는 프랑스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넓어졌어요. 이제 그녀는 문화적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피의 방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죠.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산을 건네준 낯선 여성의 따뜻한 미소를 담은 사진이었습니다.